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독감 증세로 병원을 찾은 중학생이 주사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보이다 결국 숨졌습니다. 주사는 환각이나 선망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타미플루와 비슷한 독감 치료제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중학생 13살 백 모양이 병원을 찾은 건 그제 오후 2시쯤. 40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두통으로 병원에서 B형 독감 확진을 받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뒤 귀가한 백양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새벽 5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1시 15분에 구입 발생해가지고 환자 의식하고 호흡하고 맥박 없고. 백양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타미플루와 비슷한 독감 치료제로 어지럼증부터 심하면 환각이나 환청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먹는 타미플루와 주사 가운데 치료제를 선택하라고 했지만 따로 부작용 위험성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쓰는 약들을 다 주위에서는 말하진 않잖아요. 아주 특이한 약 같으면 설명드리고 그러긴 하는데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아직 사망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독감인지 주사기 영향인지 또 다른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검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인이 밝혀지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할 사안입니다. 식약처도 해당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경찰의 전북대 총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해당 사건을 고발한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몸통은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는데요. 기소된 교수는 주범은 빠진 채 자신이 사건의 주동자로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현직 교수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총장 선거 후보자와 교수회장, 경찰 등을 고발한 교수 40명은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행동한 특정 후보의 참모에 불과한 교수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휴대전화를 망가뜨리는 등 증거 인멸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그분들을 다시 4명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모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다 주는 거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진정과 대검찰청에 항고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탁한 선거 과정을 통해 당선된 현 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정합석 교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정 교수는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배후가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핵심은 제가 아니다. 이걸 제공한 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또 나를 이렇게 하냐. 그거는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하다. 억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의 총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과 피고인 모두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30만 시민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동원이나 강요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서명지가 뿌려지고 고등학생이 집단으로 서명을 하는가 하면 시청 노조 홈페이지에 강요당하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공문을 전달해도 되느냐고 전주시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한테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았다는 식으로 하길래 아니 그렇게 받았으면 죄송한데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전주의 일부 고등학생들은 집단으로 특례시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인 부모가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반에 그 종이가 있어가지고 걔 친구들도 만약 다른 반이면 와서 이거 좀 하고 가라고 그랬어. 우리 반 전체는 아니더라도 40명쯤? 또 전주시청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불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 같다.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랑 사인까지 조작한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서명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전주시 노조 관계자는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고 조작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는 유관기관과 직능단체에 서명을 부탁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거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전주시의 지나친 독려가 일부 시민들에게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대단히도 나서서 민간에게 요청했다는 것은 말이 좋아 요청이지 민간 차원에서 받아들일 땐 충분히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해도 동원이나 강요로 비춰지는 행동은 서명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어서 전주시의 엉터리 청소 행정 문제입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들의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원주민과 전입세대가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이런 법령을 어긴 채 원주민만 지원금을 받도록 시행규칙을 잘못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현금 지급을 명문화한 협약에 따라 10년 넘게 전주시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1년치 현금을 지급하는데 매립장은 4억 원, 소각장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립장 주민들만 지원금을 받고 소각장 옆 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민과 새로 이사온 전입 주민이 지원금을 나눠 갖도록 전주시가 주민협의체에 요구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입주민까지 포함하는 지급 기준으로 정관을 지금 개정해라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애당초 지원금 갈등을 초래한 건 전주시의 엉터리 청소 행정입니다. 1997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에 따르면 전입세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전주시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지난 2001년 원주민들만 지원금을 나누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행규칙이 잘못된 걸 깨닫고 전주시는 매립장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에게 원주민과 전입세대가 지원금을 나누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의 경우 제때 정관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원주민들은 지원금을 나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 들라고 하면 우리는 20년간 협약을 했은 게 놔두고 시에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맞지. 우리 돈에서 빵에서 줘라? 그럼 20년간 협약을 못 들어요. 전주시가 처음부터 지원금을 서로 나눈다는 폐기물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더라면 이런 갈등은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폐기물 관련법의 취지와 달리 원주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잘못 만든 데다 이를 서둘러 수정하지 않는 바람에 두고두고 주민 갈등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에는 전국 지방공무원의 연수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는데요. 전라도가 공공기관 연수시설의 추가 유치와 집적화에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재단 청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주 자림학교입니다. 전라북도가 이곳에 장애인 고용공단이 운영할 국립장애인 고용연수원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연수원 설립과 전주 유치가 결정되면 장애인 고용연수와 문화여가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년에 만여 명 정도가 연수를 오는데 돈의 그 문화 체험이랄지 관광지 이렇게 견학도 되고
경제 효과도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전국 시도위의 의장단은 최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 3,200명에 사무처 직원까지 더하면 10,000명에 이르는 지방의회 전문 연수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있는 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면서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연수 기능이 우리 전라북도에 집초화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연수원을 전주 수목원에 짓기로 한 가운데 전라북도가 공공기관 연수시설 집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등 임실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가 운행됩니다.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는 남원 친환경 미생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버스가 오늘부터 운행됩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전주 한옥마을을 출발해 옥정호 국사봉과 임실 치즈 테마파크, 덕치 진매마을에 있는 김용택의 작은 학교 등을 운행합니다. 투어 접수는 남북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는 친환경 미생물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미생물센터는 배양실과 실험실,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초균과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매주 2톤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 양질의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의 지역화폐인 장수사랑 상품권의 구매와 환전이 간편해졌습니다. 장수군은 그동안 농협 장수군 지부에서만 사거나 바꿀 수 있었던 장수사랑 상품권을 지역 농협과 축협 등 장수 지역 내 금융기관 10곳에서 취급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개인은 월 50만 원, 법인이나 단체는 월 300만 원까지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음식점 15곳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음식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음식점은 소양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식사를 후원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7% 올랐습니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군산과 부안, 전주 등이 하락하면서 평균 2.3% 떨어졌습니다. 전북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16억 8천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주택은 익산시 함여릅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680만 원이었습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다음 달 말까지 확인하고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창 선운사 석조지장보살 좌상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완주군 이서면 갈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초기 철기시대 동검동과 거푸집 그리고 정문경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농작물에서 병해충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잦은 비로 사과와 배에서는 검은별 무늬병과 붉은별 무늬병이 발생하고 있고 복숭아와 자두에서는 세균 구멍병이, 양파에서는 노균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 초순까지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며 적기에 농작물을 방제해 병해충 피해를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동차 생산기업인 다원시스가 정읍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다원시스는 내년 1월까지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에 337억 원을 투자해 1.2km의 전동차 시험선로와 조립, 용접시설 등을 건립합니다. 전라북도는 국내외에서 전동차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는 다원시스의 투자로 관련 협력기업의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정읍시 농소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가 1시간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전으로 아파트 460여 세대 일부가 냉장고 등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신주위에 있던 가스집이 비에 젖어 전류가 흐르면서 필외기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전주와 순창 23도, 무주 2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1도, 익산 8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